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1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어는 또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142쪽 펼쳐보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새로운 단어, 이 단원의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어요. 자, 1번, 그 중에서 첫 번째 1,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 고체라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단단하며 모양과 크기가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액체는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죠. 그리고 흘러내려요. 그런 물질의 상태를 우리는 액체, 고체는 딱딱하게 아시겠죠? 이거는. 그런데 이게 사이에서 이 두 개 사이에 상태가 변화한다. 그런 거예요. 자, 생각 열기 한번 보실게요. 자, 추운 겨울에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동파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오늘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져서 계량기나 이거 한파주의보도 내렸어요. 이럴 때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수도관 혹은 수도 계량기 안에 물이 얼어서 터지는 것인데 이처럼 얼어서 터지는 것을 동파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도관 계량기가 왜 동파하는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수도 계량기예요. 수도 계량기 이렇게 있죠. 벽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목표는 어떤 게 될지 볼게요. 첫 번째,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생활 속에서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어떤 게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합니다. 그 다음 옆쪽으로 가실게요. 교과서 옆쪽,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찾아볼까요? 그랬어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단단하고 딱딱하고 모양과 크기가 있고 부피가 있고 하는 고체가 흘러내리고 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액체로 변하는 현상 찾아볼까요? 다시 합니다. 자, 우리 주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모든 물질은 우리는 그렇게 세 가지 물질로 존재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온도나 압력이 변하면 물질은 다른 상태로 변하는데 여기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 물질은 다른 상태로 변해요. 이럴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한다. 이를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존재하는데 이 온도나 압력이 바뀌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가열을 하거나 또 온도가 아주 낮아져 영하로 막 낮아져요. 냉동실처럼. 그렇다면 얘네들을 물질이 변한다는 거죠. 다른 상태로 변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고체 상태의 버터를 프라이팬에 놓고 가열하면 버터가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아까 온도, 압력 이게 변하면 다른 상태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물체가.
그래서 버터를 녹이면 후라이팬에 가열을 하면 버터가 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고체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융해라고 한다. 융해는 이쪽에 있죠. 여기 끝에 있습니다. 끝자락에. 예, 융해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네, 융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예, 과학 용어로 융해. 융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 물이 되는 현상도 모두 융해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되죠. 물이 되는 현상 모두 융해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가 버터가 녹아 액체가 되는다는 그림 있죠? 예,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니까 물이 됐어요. 액체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얼음이 녹아 물이 됐어요. 얼음을 꺼내놓으면 온도가 바뀌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녹죠. 그래서 물이 됐어요. 물이 돼요. 그 다음 고드름이 있네요. 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서 또 물이 됐대요. 물이 줄줄 한 방울방울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건 촛불인데요. 초가 녹아 촛농이 됐대요. 예, 초가 딱딱한 고체였는데 열을 가하니까 불을 붙였잖아요. 심지에다가. 그랬더니 녹아서 촛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이제 전체가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런 상태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융해라고 합니다. 용어로 융해. 네, 융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네, 버터가 녹아서 물이 되거나 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거나 또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되거나 또 초가 녹아서 촛농이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 그림인데 자, 그렇다면부터 볼게요. 그렇다면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도 융해에 해당할까? 설탕이 열을 받아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것을 융해이지만 물에 녹아 균일하게 섞이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은 융해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이상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네. 아까 그 설탕물이 녹거나 고드름이 녹거나 촛농이 녹거나 버터가 녹거나 이것들은 다 융해에 해당되고요. 물에 녹아서 균일하게 섞이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 그 다음 장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찾아볼까요? 그랬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액체 상태의 촛농이 굳으면 고체 상태로 변한다. 이와 같이 액체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상태의 변화를 응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액체 상태였는데 얘가 이제 우리 피를 예를 들어 보면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근데 얘가 조금 어느 정도 닦지 않고 그냥 두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피가 응고 뭉쳤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피가 났는데 피가 응고됐어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기름이 하얗게 굳는 거. 예. 이것도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예. 처음에는 펄펄 끓여서 나왔을 때는 이제 기름기가 조금 둥둥 떠 있겠죠. 근데 그것을 찬 냉장고에다가 놓으면 얘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하얗게 굳어버려요. 예, 그거는 누구나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운 겨울, 추운 겨울, 좀 지우고요. 추운 겨울에 강물이 어는 것도 모두 응고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예. 추운 겨울에
강물이 어는 것, 그것도 모두 응고에 해당한다. 이제 굳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요. 그 밑에는요, 응고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촛농이 굳으면 딱딱하게 변하죠. 네, 촛농은 처음엔 액체로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열이 없으면, 촛불이 꺼지면 딱딱하게 굳어서 다시 촛농이 굳어서 딱딱하게 변합니다. 자, 옆에 거는요, 네, 육개장인가요? 뭐 고기국 같아요. 그런데 차게 온도가 변하니까 이렇게 하얗게 기름이 끼었습니다. 딱딱해졌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용암에 굳어서 현무암이 됐어요. 이런 것도 응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액체 설탕을 굳혀 솜사탕을 만듦 그랬어요. 액체 설탕을 이렇게 굳혀서 굳혔다는 거는 이제 액체를 다 날아가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기계를 막 이렇게 막 빠르게 돌리면 이렇게 솜사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공원 같은데, 어린이 공원 이런 데서 많이 있죠. 이런 장사하시는 분. 그래서 솜사탕을 만드는 거,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응고에 대한 그림이에요. 응고, 이런 예들이에요. 응고에 대한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다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 4개 밑에 응고 그림 밑에, 자, 고체 상태의 물질이 녹아 액체가 되었다가 다시 굳으면 고체 상태가 된다. 그렇죠? 액체가 되었다가 또 얼으면은 또 고체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할 때에는 부피는 변하지만 물과 질량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부피는 변해서 변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상태 변화를 할 때는 물질이 부피는 변하지만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딱딱한 고체예요. 고체가 안전문자가 계속 오네요. 네, 오늘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런가 봐요.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네모난 건 고체예요. 고체죠. 그 다음에 여기 물방울 같은 거 액체. 그런데 액체가 이렇게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되면 고체가 돼요. 그쵸?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요. 또 고체가 융해가 되면, 녹으면 액체가 또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융해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응고가 들어가겠습니다. 상태가 얘는 응고 상태, 얘는 융해 된다고 합니다. 자,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융해나 응고가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랬어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고 음료수를 넣어두면 음료수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 얼음이 물로 융해되면서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아이스박스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위 온도가 그렇게 낮아지면 응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보면 음료수 저기에 음료수를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관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면 파라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나 손가락 아플 때 요거 치료로 요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고 이제 얘가 촛농이에요. 말하자면 촛농. 그래서 물 넣었다가 빼면 여기 손에 초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따뜻한 기운이 이 손가락에 퍼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이제 손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치료에 또 활용되고 있죠. 네. 그다음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그 설명이 밑에 나오네요.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액체 상태의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공기 중으로 빼내어 파라핀을 응고시키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네, 넣었다가 이거 뜨거운 걸 넣었다가 딱 빼면 온도가 차잖아요, 밖은. 그러면 바로 응고가 되는 거예요, 파라핀이. 계속해서 볼까요? 액체 상태의 파라핀이 응고되면서 열 에너지를 내어놓기 때문에 손이 따뜻하게 유지된다. 이 방법은 따뜻한 물에 손을 오랫동안 담그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랬어요. 네, 따뜻한 물에 푹 담그는 것보다도 파라핀을 넣었다가 빼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우리 조상은 과일 창고에 물이 담긴 통을 두어 과일이 어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네, 참 지혜롭죠. 과일 보관할 때 옛날에는 그런 보관 창고 이런 게 발달하지가 않았잖아요. 요즘은 다 뭐 온도도 적정하게 해서 보관했다가 1년 내내 우리가 신선한 과일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야채, 과일 그런 데다가 다 보관하는 기술이 좋아서.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이렇게 지혜롭게 과일 창고에다가 물이 담긴 통을 둡니다. 그러면은 과일이 저장돼 있던 과일은 얼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물이 얼면서 창고에 두었던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내어놓기 때문이래요. 이게 물은 어는 대신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밖으로 발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기온이 낮아지면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내어놓기 때문에 과일 창고 내부가 실외보다 따뜻하게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